자,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좀 키웠고요. 잠시만요. 바로 적용이 안 돼서. 아, 아, 음. 일단 소리가 좀 작으시면 볼륨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일단 제일 좋아 보였던 리즈, 레알, 마헨 그리고 인테르 무난하게 들어와 줬는데 리즈, 마헨 그리고 레알 3마엔 그리고 이제 인테르 마엔까지 1마엔까지 해서 중배당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어제 뭐 무승부까지 하다 보니까 조합이 하나 더 늘어나긴 했는데 리즈랑 오히려 리즈가 좀 불안했었는데 리즈 레알은 뭐 무난했고 인테르가 전반에 골을 넣었는데도 일찍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골을 못 넣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스널도 결국엔 3대 0으로 이겨줬고 어제 오히려 셀틱도 겨우 이기고 미네는 지고 맨시티도 2대 0으로 이기다 4대 2로 졌는데 예상 못한 결과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잘 들었으면 어제도 잘 골라가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도 요새 배당이 조금 예전보다는 낮아지긴 했지만 주력을 적중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1순위는 계속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무승부라든가 아니면 뭐 중배당 또는 고배당이 되면 좋죠. 그래서 오늘은 고배당을 좀 노려볼 겁니다. 어제는 방송에서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아 공개를 안 했는데 그 이틀 전에처럼 한 5개에서 6경기 정도 묶어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다시 보기 안 남습니다. 오로지 생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방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왜냐면 어쨌든 생방 오시는 분들도 본인들 시간 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어야 된다 봅니다. 해서 2월 달부터 이제 앞으로 진행될 도전 미션 차차 지금 제가 이제 뭔가 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정리가 다 끝나면 공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6경기 모르죠. 오늘 얻어 걸릴 수도 해서 오늘 고배당 공개하니까 뭐 그렇다고 무조건 뭐 1000배 이상 뭐 그렇게 굳이 가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뭐 4, 500배더라도 뭐 가능성이 높은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그 보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16경기니까 1시간? 1시간 안에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포르투하고 올림피아코스는 챔스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다 이제 홈 원정에서 포르투가 다 이겼고 지금 그것도 체크를 해야겠죠. 이게 사실 리그 순위를 체크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올 때는 체크를 하고 오는데 이거를 체크까지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도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리그야 이제 배트맨에 나와 있어서 편하긴 하지만 안 나와 있는 리그들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포르투갈 해서 일단 그리스 리그랑 포르투갈 리그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에러가 좀 떠가지고 열렸네. 일단은 포르투갈 리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위가 스포르팅이거든요. 벤피카하고 3점 차인데 포르투도 4점 차입니다. 그래서 1, 2, 3위는 얼추 비슷해요. 물론 이제 득점이 스포르팅이 가장 좋긴 한데 승점 차이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그리스의 이제 올림피아코스 1위입니다. 1위
파나티나하고는 승점이 4점 차. 그래도 1위긴 하니까 둘 다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웬만하면 나오는 팀들이 다 성적이 좋아요. 웬만하면 한 10개, 한 6, 7개는 다 성적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리그에서는 다 선두기 때문에 그거는 딱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두 팀의 성적, 포르투가 19위,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15위인데, 일단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적다. 3실점. 근데 이제 득점도 5득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가 득점은 좋지만 실점이 많아서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8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올림피아코스는 이기면은 12점, 뭐 포르투도 이기면 11점이라 둘 다 뭐 동기부여는 있죠. 아주 하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 부분도 포르투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코스는 경고 누적 1명 제외하면은, 일단 최근에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리그에서는 흐름이 안 좋거든요. 원정 3연패라서 포르투가. 근데 유로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에서 이제 미투일란, 호펜하임, 뭐 맨유 등등 홈에서는 나름 성적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투가 어쨌든 원정도 아니고, 물론 올림피아코스가 지금 리그에서 무패를 좀 길게 하고 있기도 하고, 유로파를 포함하더라도 최근에 진 적이 없긴 해요. 다만 이 유로파 3경기 연속 무승부 중, 홈에서 트벤테, 원정에서 이제 부크레슈티, 그리고 홈에서 또 레인저스, 말메. 그러니까 쉽게 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홈인 포르투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올림피아코스가 워낙 언더 성향이긴 하지만 포르투의 득점력이면은 오버 뜰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포르투 승부입니다. 아마 마해는 2배가 넘어서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림피아코스도 승점으로는 1점이 더 많고, 얘네가 실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뭐 그나마 포르투 홈인 걸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1대0 승부가 날 수도 있고 자칫하다가는 1대1의 스코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버보다는 언더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포르투가 오버가 많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포르투 승 보긴 하는데 만약에 무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면 뭐 언더를 봐야 될 것 같고, 고배당은 뭔가 마엔보다는 핸디무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핸디무. 그러니까 핸디무 보는 시점에서는 언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엔 1대0으로밖에 끝나지 않으면 핸디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언더 봤다가 2대1 나오면 오버가 뜨기 때문에 그냥 포르투 승이랑 핸디무만 보도록 할게요. 언어번호 좀 건너뛰읍시다. 그리고 알크마르하고 AS 로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순위가 뭐 썩 좋진 않죠. 지금 알크마르 뭐 리그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그에서의 지금 세리에 그 로마의 순위는 9위입니다. 9위. 그리고 알크마르는 지금 6위인데, 알크마르도 리그에서 실점이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지금 결장부터 봅시다. 결장. 알크마르의 결장 쪽 보면은 거의 크게 변동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로마도 거의 특이사항이 아주 크게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알크마르의 순위 20인데 이제 승점이 8점이거든요. 여기 로마도 승점이 9점이라 1점 차입니다. 1점 차. 언제든 이제 남은 잔여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다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요새 리그에서도 잘하죠. 위트레흐트, 뭐 아약스, PSV 원정도 그렇고, 홈에서 트벤테. 그래서 요즘에 만났던 팀들 보면 다 강팀이에요. 트벤테, PSV, 아약스, 위트레흐트도 또 잘하기 때문에 그런 팀 상대로도 무패를 이어왔다는 거는 얘네가 이제 뭐 9월, 10월만 하더라도 이제 8, 9, 10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11월부터 뭔가 잘 안 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무패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경기 그리고 승리로는 지금 한 7승 3무? 무승부도 거의 원정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홈의 알크마르는 좀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갈라타랑 루도고레츠한테 연속으로 비기긴 했는데 홈에서 페네르바체도 잡았고 뭐 득점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로마도 요새 잘합니다. 감독이 바뀐 이후에 뭐 제노아 3대1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홈에서 뭐 6연승도 했고 그리고 AC 밀란 볼로냐 원정에서도 비겼던 거 생각하면 얘네도 최근 무패 4승 2무로 흐름이 좋습니다. 중간에 이제 코모한테 진 거 빼고는 상당히 좋긴 한데 여전히 원정이라 좀 불안하긴 한데 홈의 알크마르를 좀 더 이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원정에 그래도 로마의 기세를 봐야 될지 요게 살짝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결장 부분이 둘 다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다음 일정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우디네세 원정 로마 그리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스파르타인데 일정이 거의 비슷해요. 어느 쪽이 일정이 더 뒤에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일정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 얼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요새 뭐 비길 만한 경기 보면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승부가. 그래서 뭐 로마가 흐름이 좋긴 하지만 원정의 점을 감안해야 되고 어제도 보면은 뭐 뮌헨도 지고 또 어디냐 브레스트도 흐름이 좋았는데 지고 그리고 스포르팅도 결국에 라이프치히한테 진 거 보면 확실히 홈의 이점을 좀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홈발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알크마르가 홈에서 5연승 중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겼던 팀들도 뭐 컵 대회에서 리그에서 아약스 2번 잡았죠. 그리고 트벤테도 잡고 요새 웬만하면은 실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무리 로마가 흐름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 원정 리그도 다르고 그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어제도 보면 페노르트가 잡을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봅니다. 페노르트도 어디냐 그 뮌헨 잡는 거 봤을 때 알크마르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알크마르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무승부가 유력하긴 하지만 뭔가 무승부 보면 무가 잘 안 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알크마르 프렌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로마가 프렌 받았으면 아마 무만 갔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홈이라서 아무리 로마가 폼이 좋다고 한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기는 뭐 언오버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크마르의 득점력으로 봤을 땐 언더보다는 오버가 더 가능성이 있긴 한데 프렌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냥 프렌만 볼게요. 이 경기는. 그 다음 페네르바체하고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네르바체도 순위를 좀 볼까요? 튀르키예. 지금 페네르바체도 보면은 갈라타 다음으로 순위가 높거든요. 승점이 6점 차입니다. 그래서 나름 성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리옹 같은 경우에는 리그왕에서 6위입니다. 6위. 뭐 이 정도면 뭐 좀 더 순위가 높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흐름은 이렇고 일단 20년 전에 이제 붙었을 때는 이제 리옹이 2번 다 잡았는데 전적이 너무 오래돼서 건너뛰겠습니다. 페네르바체는 지금 22위, 리옹이 4위라서 승점이 5점 차이 나거든요. 리옹이 8위 안에 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경기 이기면은 거의 들어갈 확률이 좀 크긴 하죠. 그리고 페네르바체는 어떻게든 24위 안에 걸치려면은 위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경기까지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 원정을 갔다 와야 돼서 그 부분이 좀 힘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득실도 리옹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페네르바체 이제 주전키퍼가 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 쪽에 퇴장도 있고 그리고 수비 쪽에 이제 자잘한
부상들 몇 명 못 나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공격 쪽에 부상이 없긴 하거든요. 이 두산 타디치, 뭐 에딘 제코, 생막시망,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엔네시리, 얘네는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공격진만 보면은 페네르바체도 상당히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기퍼랑 수비 쪽에 약간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멤버가 워낙 좋다.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질병 표시로 한 명이 결정하고 경고 누적도 있고 그거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리옹이 생각보다 그 공격진들이 골을 골고루 넣고 있어요. 한 명한테 몰빵되어 있지 않아서. 다만 이제 리옹이 최근 폼이 살짝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전에 막 연승했을 때 그 느낌이 아니고 최근 들어는 잘 못 이기긴 하거든요. 어쨌든 올해 넘어와서는 몽펠리에 이긴 거 빼고는 브레스트한테도 지고 컵 대회도 승부 차이 끝에 지고 그리고 지난 툴루즈전도 0대0으로 비기고 해서 최근 살짝 폼이 안 좋다. 그리고 페네르바체는 지금 4연승 컵 대회 리그 포함 그리고 6경기 5승 1무로 흐름 자체가 좋은데 근데 유로파를 보면은 얘네도 뭐 홈이나 원정 뭐 트벤테나 맨유전 비겨서 잘했다고는 보지만 지난번 빌바오전 2대0으로 졌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페네르바체도 뭐 완전히 좋다까지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새 리옹도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요 경기는 3.5만 아니면 오버 가고 싶은데 하필 3.5를 줘가지고 리옹도 카라바오 원정 4골 뭐 호펜하임 2골 홈에서 또 프랑크전 3골 그래서 베시타스한테 진 게 약간 의외이긴 한데 그 나머지 경기들 보면 득점력이 상당히 좋았어가지고 흐름 자체는 페네르바체가 좀 더 좋긴 하거든요. 이게 살짝 고민되네요. 이게 리옹 프렌을 가려면 최근에 폼이 좋아야 되는데 하필 최근에 또 성적이 안 좋고 그래서 프렌 가기 좀 빡세고 그러면 이제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페네르바체 승을 보기에는 이게 살짝 좀 걸리긴 하네요. 리옹이 다음 낭트 원정이고 페네르바체는 홈에서 경기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페네르바체 근데 기세로만 보면 페네르바체도 갈만한데 이게 유로파 경기라서 리옹이 생각보다 유로파의 성적이 괜찮았다. 지금 뭐 4승 1무 1패니까 고민이 됩니다. 지금 오버를 갈지 리옹 프렌을 갈지 페네르바체 승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차라리 이거 물을 찍어야 되나 이거? 다 애매하거든요. 잠깐만 멤버를 좀 볼게요. 페네르바체가 아까 페네르바체 최근 4골 3골 3골 2골 그래도 승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무 보겠습니다. 무승부 봅시다. 무승부. 이건 이 경기는 좀 많이 어렵네요. 제 입장에선. 자 카라바흐하고 부쿠레슈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라바흐는 아시다시피 순위가 너무 낮죠. 1승 5패 그리고 부쿠레슈티는 3승 2무 1패로 실점도 적고 그리고 승점이 11점이라 그러니까 카라바흐는 다 이기고 나머지 경기들을 봐야 돼서 사실 진출이 좀 희박하긴 하죠. 그리고 결장자가 크게 없긴 합니다. 카라바흐. 오히려 부쿠레슈티가 지금 장기 부상자들 제외하면 공격의 부상도 아주 최근 부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공동으로. 올라루. 이 선수가 그나마 골이 가장 많긴 한데 지금 경기 수로 못 나온 지는 한 대여섯 경기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결정자 부분은 카라바오가 좋습니다. 다만 뭐 전체적인 성적으로 볼 때는 부쿠레슈티가 좋을 수밖에 없죠. 뭐 리그에서는 성적이 좋을 수는 있죠. 카라바오가 이 아제르바이잔 그 리그인데 일단 여기서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1위네. 2위하고도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 나서 아제르바이잔이 상당히 좋고, 자 부쿠레슈티는 이제 루마니아 리그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루마니아가 어디 갔어?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쿠레슈티는 성적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여기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3위네 3위. 근데 1위하고 승점이 3점 차. 아니구나. 그건 디나모 부쿠레슈티고 스테아우기 때문에 2위네 2위. 2점 차. 여긴 1, 2, 3, 4, 5위가 다 치열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접했던 클루지, CFR 클루지, 이 팀도 지금 36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3, 4, 5위도 1위하고 큰 차이가 없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2위입니다. 2위 부쿠레슈티. 자 그래서 일단 카라바오가 유로파에서 보데글림 원정에서 이긴 게 아마 전부일 거예요. 뭐 지난번 엘프스 보리도 그렇고 홈에서 리옹, 아약스, 말메 다 졌기 때문에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쿠레슈티는 호펜하임 원정도 비겼고 올림피아 뭐 홈에서 미트윌란. 근데 원정만 놓고 보면 부쿠레슈티도 딱히 믿음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경기도 어쨌든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실점이 적긴 하지만 득점도 많이 적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글쎄요 이게 부쿠레슈티 프렌을 가야 되나? 동기부여 측면에서 보면 파리 안에 들려면 부쿠레슈티가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라바오가 어쨌든 홈이라는 점, 최근 리그에서 홈 성적이 좋았어가지고 뭐 예전에 말매전을 한번 볼게요. 이때 1대2로 졌거든요. 아마 유일하게 그나마 근접해서 졌던 경기인데 이때 선제골을 넣었네 말매전에. 그리고 리옹전은 뭐 슈팅은 같았지만은 득점 차이가 워낙 났고 이거는 무승부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 요것도 한번 물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애매한 거는 무승부 보든가 아니면 건너뛰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풀젠하고 안드레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레어트는 순위가 꽤 높습니다. 지금 3위일 거예요. 3위. 4승 2무. 무패팀이 두 팀이 있는데 그게 라치오하고 안드레어트거든요. 그리고 풀젠도 1패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득실에서도 안드레어트가 살짝 더 높고 부상 여부로 따지면은 풀젠이 훨씬 좋아요. 훨씬. 왜냐면 거의 부상이 없거든요. 근데 안드레어트는 일단 수비 쪽에도 이적이 있고 공격에도 이적이 있습니다. 수비 쪽에 이적 선수도 어시도 하고 있는 선수인데 비중이 높은 편이고 평균 시간이 많고, 그리고 미드필더가 그나마 이제 부상이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 공격 쪽에 일단은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은근 골에 관여를 많이 했어요. 뭐 3골에 뭐 5어시, 뭐 2골에 1어시, 그리고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이 선수가 카스페르 돌베르? 여기는 또 캐스퍼 돌베리라고 나와 있긴 한데 12골입니다. 부상. 글레드 최근 부상이에요. 최근. 거기다 같은 덴마크 선수인 것 같은데 안데르스 드레이어. 이 선수 이적입니다. 이적. 그래서 부상과 이적 이슈만 지금 4 선수나 있기 때문에 수비까지 하면 5명이죠. 그래서 풀젠이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장 부분으로 치면. 그리고 풀젠이 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2승 3무 1패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체코에서 풀젠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코 리그를 좀 봐야겠죠. 체코가 잠시만요. 이거 찾으려면은 체코가 어디 있냐? 눈에 안 보이네요. 체코 여기 있다. 다 그 문양들이 너무 가지각색이어가지고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체코 리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체코에서의 이제 그 풀젠의 위치, 슬라비아 프라하 다음으로 2위입니다. 7점 차. 그 다음이 스파르타 프라하고. 어쨌든 상위권이죠. 그리고 안드레어트, 벨기에 안드레어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1위 아닌가? 안드레어트는 1위가 아니네. 오히려 1위가 행크고 2위가 지금 챔스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브리에, 그리고 그 다음 위니옹, 그 다음에 안드레어트인데 1위하고 격차가 좀 있습니다. 10점 이상 차이 나요. 그러면은 리그 순위는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드레어트가 유로파 성적은 좋긴 하다. 왜냐, 패배가 없기 때문에. 슬라비아 프라하도 잡고. 근데 슬라비아 프라하 아까 얘기했죠. 체코입니다. 체코. 아까 그 어디냐, 그 빅토리아 풀젠보다 순위가 높은 게 슬라비아 프라하입니다. 그런 슬라비아 프라하를 어쨌든 원정에서 잡아냈다. 2대1로. 같은 체코 팀을 잡아냈기 때문에 체코 팀을 상대 안 해본 건 아니죠. 그리고 빅토리아 풀젠의 그 홈에서의 유로파 성적, 뭐 맨유전에 한 골도 넣고 홈에서 뭐 소시도 잡고, 뭐 PAOK 원정 비기고, 디나모 키예프한테도 2대1로 이기고, 그래서 맨유한테 진 거 말고는 딱히 흠잡을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선제골을 넣어서 이제 그 후반 막판에 이제 역전골을 먹혔기 때문에 안드레어트의 그 이적과 부상 이슈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풀젠 쪽으로 봐야 된다. 풀젠 승. 다만 무승부를 염두에 두는 거는 안드레어트의 무패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체코 팀을 한번 이겼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팀의 지금 득점 성향으로 봤을 때는 유로파만 봤을 때 뭔가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빅토리아 풀젠이 지금 꾸준하게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득점도 많이 뭐 2골씩 막 넣고 있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풀젠 승을 좀 더 봐요. 한 6대4 정도. 이적 이슈나 부상 때문에. 근데 이적 이슈가 있고 부상이 있다고 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챔피언십도 그렇게 접근했다가 이제 막 비길 줄 알았는데 막 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 빅토리아 풀젠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보데글림하고 마카비 텔아비브, 텔아비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보데글림은 아시다시피 이제 노르웨이죠. 여기는 아마 리그가 끝나지 않았나? 12월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3월에 아마 새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노르웨이 리그를 한번 보고, 아직 시작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노르웨이 팀 입장에서는 휴식기죠, 휴식기. 그래서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친선전이나 몇 번 했다. 그리고 마카비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땐 보데글림이 경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감각에 대한 좀 의문이 든다. 그 정도? 그리고 지금 3승 1무 2패 대 2승 4패거든요. 보데글림이 승점도 10점이고 득실도 더 좋고 다 괜찮습니다. 결장자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텔아비브 쪽이 공격 쪽에 이제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땐 보데글림이 선수 측면에는 좋지만 경기를 많이 안 뛰었다. 다만 이제 유로파나 예전에 챔스 뭐 유로파 성적 보면은 베시타스도 홈에서 잡고 맨유 원정도 비길 뻔했고 그리고 브라가 원정도 잡고 홈에서는 또 포르투도 잡았던 팀이라 은근히 좀 합니다. 얘네 오버가 좀 많아요. 그리고 텔아비브 같은 경우도 최근에 RFS, 베식타스 뭐 얘네도 거의 약간 오버 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데글림 승 갈 바에는 이러다가 뭐 텔아비브 역배가 터질 수도 있는 거라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오버입니다. 오버. 보데글림이 뭐 홈에서 포르투 잡고 베식타스 잡았다 하더라도 실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마카비 텔아비브의 최근 흐름이라면은 어제 또 샤흐타르가 그 브레스트 잡은 거 생각하면 이게 마카비 텔아비브도 요새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데글림이 아무리 홈이긴 하더라도 리그가 끝난 상황이고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텔아비브가 뭐 원정에 승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요거는 그냥 오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은 뭐 보데글림 승 쪽을 보면 핸디물을 노리고 텔아비브 쪽을 좀 더 본다면 뭐 프렌이 2배가 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각자 선택들을 해서 갑시다. 뭐 텔아비브 쪽이 막 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보데글림이 막 이긴다는 그런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버만 볼게요. 요 경기. 자 오늘도 그래서 한 8경기 정도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딱 반이죠 반. 어제처럼.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메하고 트벤테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뭐 하위권 싸움이죠. 말메 트벤테는 지금 보면은 30, 31인데 승점이 4점으로 갔습니다. 득실 때문에 트벤테가 살짝 한 단계 위에 있지만 말메 이제 주전기퍼 부상으로 그래도 서브가 좀 많이 뛰었고 수비 쪽에 부상 그리고 공격 쪽에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의 발 부상 의심 이게 아마 몇 경기 못 나온 것 같은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에 이제 이적 이슈 한 명 있고 공격에도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람머스. 해서 뭐 완전 결장으로 보면은 트벤테가 좀 안 좋을 수 있죠. 이적도 있고 뭐 공격 쪽에 부상 그 결장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보면 주전기퍼 부상 의심. 그래도 홈이고 여러모로 따졌을 땐 말메가 살짝 또 괜찮다. 아주 살짝. 다만 이제 둘 다 순위가 말메는 그래도 1승이라도 했거든요. 근데 트벤테는 4무 2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잘하나 했더니 고어헤드랑 브레드한테 이제 연패를 당했죠. 그래서 트벤테가 역시 원정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고 트벤테가 아마 중간에 경기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유로파 끝나고 나야 리그 경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좀 좋은 편인데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비겼다는 건 나름 괜찮다 봐요. 니스 원정도 비겼고 다만 이제 홈에서 위니옹이랑 라치오한테 진 게 좀 아쉽긴 한데 말메도 지금 보면은 여기 스웨덴도 아마 리그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리그 시작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네도 3월 시작이라 어쨌든 흐름 자체는 그래도 트벤테가 경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정에서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해서 그 말메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홈에서 나름 최근에 성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유로파 마지막 홈 경기를 이제 갈라타하고 했는데 비겼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올림피아코스나 레인저스한테 무득점으로 지긴 했지만 베식타스 원정, 페렌치바로시 원정에서 결국엔 3경기 연속 골을 넣었거든요. 해서 트벤테 원정을 생각하면은 좀 빡세 보입니다. 이게 트벤테가 프렌을 받았으면 상당히 좋았던 경우겠는데 트벤테 프렌을 안 줬어요. 이게 아쉽게도 말메 프렌을 줬습니다. 근데 스웨덴이 리그가 끝났고 얘네도 아까 어디냐 보데글림처럼 친선전 몇 경기 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 흐름은
트벤테가 더 좋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정도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말매도 12월에 끝났고 뭐 경기 수로 따지면 트벤테가 뭐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리그 자체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이냐 끝나고 그냥 친선전만 뛰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부담감은 덜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뭐 컵 대회도 이제 곧 시작하고 그 스웨덴 같은 경우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홈인 거 감안하면은 말메가 갈라타하고 비기고 최근에 좀 득점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트벤테 뭐 이적이나 결장 요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겠지만 이 트벤테의 이 뭐 패가 적지만 득점이 적어서 무가 많다는 점 그리고 말매도 홈이라는 점 여러모로 생각했을 땐 비길 가능성 높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벤테가 한번 이겨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기엔 홈이 아니고 원정이기 때문에 좀 가기가 빡셉니다. 사실 뭐 승무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이 스웨덴 원정이 트벤테 입장에선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뭐 리그 경기가 다음 경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올림피아코스전에 0대 0일 때 점유율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때 올림피아코스도 그렇고 트벤테도 그렇고 PK를 다 놓쳤네요. 그리고 슈팅은 올림피아코스가 더 많았고 점유율은 살짝 더 많긴 했지만 트벤테가 니스전을 비긴 게 좀 의외이긴 한데 그때는 람머스가 한 골을 넣었었네. 예, 결장하는. 근데 2대2로 비겼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말메가 갈라타 물론 갈라타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엊그저께 졌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갈라타의 특징은 멤버가 좋긴 한데 실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를 같이 봤던 건데 갈라타 마엔을 가면서 이제 무너지긴 했죠. 다음에 갈 땐 갈라타는 무조건 오버가 1순위입니다. 아무리 이기더라도 그때 막 3대 0으로 이기다 3대 2로 쫓겼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말메가 갈라타한테도 선제골을 넣었고 슈팅도 더 많았던 거 생각하면 요거는 무 보는 게 낫지 않냐. 말메 프렘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오늘 고배당 일부러 노리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무가 좀 보이네요. 그러면 아까 방송에서 이제 공개한다고 한 5경기 6경기 잡고 한번 가봅시다. 확실히 뭐 4, 5경기만 가면 확률이 더 줄어들긴 하는데 그러려면 100배 이하로 맞춰야 되거든요. 세금이 안 떼지려면. 근데 5경기는 어쩔 수 없이 높은 배당을 가면 세금을 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거 무승부 보고 넘어갑시다. 오히려 요새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무승부가 더 적중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유력하게 이제 어젠가 그제 그 브리에하고 유벤투스 그런 좋아 보이는 경기들 빼고 뭐 AT나 레버쿠젠도 결국에는 AT가 이겨버리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야 오히려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승부 보는 거 보면은 와 이건 무조건 무승부다 해서 가는 건 없어요. 그냥 다 애매해. 애매한데 어느 쪽도 우세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무승부를 보는 겁니다. 지금 3개 다. 페네르바체, 카라바흐 다입니다. 다. 말매까지. 자 그러면 지금 7경기 했죠. 자 마지막 공개하는 마지막 경기. 하필 또 호펜하임 토트넘이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 토트넘이 어떻게 될까지 제가 이제 그 경기를 뭐 다는 못 보더라도 조금씩 보거든요. 그래도 손흥민 경기라든가 뭐 하이라이트로 못 보면 하이라이트로 본다든가 이제 그런 걸로 보는데 글쎄 토트넘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일단은 순위가 말이 안 돼요. 이게 15위. 그나마 이 중에 빛나는 건 이제 득점력인데 요새 득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에버튼 전에 뭐 결국 2골은 넣긴 했지만 실점이 많고 그리고 호펜하임도 보면은 원래 호펜하임이 오버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버가 많은 이유는 실점이 많더라도 본인들이 득점을 어느 정도 해서 득점으로 커버를 했었는데 지금 시즌 보면은 득점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실점만 많고. 그래서
둘 다 안 좋다. 그래서 호펜하임도 지금 리그에서 성적 보면은 아시겠지만 15위입니다. 둘 다 똑같이 15위예요. 다만 18경기 18팀 중에 15위라 호펜하임이 좀 더 안 좋죠.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하고 이제 호펜하임의 순위를 보면은 토트넘이 9위거든요. 8위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 승점에 11점. 레인저스가 8위인데 11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호펜하임 6점이라 24위 안에 들려면 뭐 동기부여가 있고, 토트넘도 뭐 단판 승부 안 하려면은 8위 안에 들어야죠. 그나마. 자, 그러면 결장 부분을 보면은 일단 호펜하임도 뭐 결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미드필더 뭐 컨디션 안 좋거나, 공격에서도 이제 마리우스 불터가 계속 부상 중인데 나올지만 안 나올지도 미지수고, 오히려 그거 외에는 크게 결장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다 장기 부상 이런 거 빼면은. 근데 토트넘이 워낙 심각한 게 지금 비카리오는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때 언제냐, 킨스키 그때 기퍼가 오늘은 명단이 제외됐고, 포스터가 나오면 좀 불안한데, 그리고 우도지 부상, 로메로도 부상 중이고, 반더벤도 부상 중이고, 스펜스는 또 명단 제외가 됐고, 그리고 파페사르 타박상, 그리고 비수마 종아리 부상, 존슨 종아리 부상, 그리고 솔랑케도 부상, 베르너도 부상. 남아있는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워낙 심각하다. 그래서 이 호펜하임이 그래도 홈이라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좀 살아줘야 되는데, 메디슨도 뭔가 잘하는 듯 하지만 뭔가 좀 아쉽고, 예전에 한참 잘했을 때 그 느낌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토트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의욕을 떠나서 이 스코어상도 보면 지난번 에버튼전도 결국엔 찬스들을, 그러니까 예전만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손흥민이었으면 넣을 수 있는 골들도 뭔가 자신감이 좀 떨어진 듯한 그런, 뭐 압박을 받는 건지 아니면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골은 넣는다. 괜히 득점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리버풀 다음으로 아마 득점이 좋을 거예요. 45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날전도 결국 골을 넣었고 지긴 했지만, 그래서 예전만큼 득점력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호펜하임 정도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유로파 성적을 보면은 호펜하임이 홈에서는 잘 안 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홀슈타인 원정에서도, 제가 이제 그때도 홀슈타인 경기를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홀슈타인이 최근에 너무 잘했잖아요. 뭐 도르트문트도 잡고 아우쿠스도 뭐 5골 넣고 그랬는데, 뭔가 당연히 이겨 보일 것 같지만 호펜하임이 원정 득점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뭔가 이길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오버를 봤던 건데, 다행히 연패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이긴 거예요. 거의 한 10경기 만에 이긴 건데, 그리고 나름 홈에서는 지더라도 쉽게 안 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봅니다. 지금 뭐 호펜하임 호펜하임 쪽으로 빠지는데, 이런 경기는 그냥 토트넘이 다음 경기 레스터 경기거든요. 그나마 홈이라서 다행이지.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리그에서는 지금 뭐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하나 살아있는 게 그 리그컵이 이제 리버풀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빡세거든요. 1대0으로 이겨서 다행이지, 아마 이것도 홈이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만약에 진다는 가정하에 뭐 FA컵도 에스턴 원정 가야 되고 이러면, 그래도 이제 뭐 리그는 이미 물 건너갔고, 그러면 이제 유로파에 좀 기대를 해봐야 돼서 유로파를 버리긴 좀 아쉬울 겁니다. 아직 리그컵이나 경기들 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8위 안에 드는 게 가장 최상이긴 하거든요. 다시 또 한번 경기 안 하려면. 그래서 아무리 호펜하임 홈이더라도 결장자만 조금 덜 빠졌어도 토트넘 보겠는데,
아직까지 믿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이 얼마나 해줄지 이게 반대로 가면 꼭 토트넘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3.5라도 오버 봐요. 요렇게 보고 건너갑시다.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경기라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아무리 흐름이 안 좋아도 뭔가 이길 때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토트넘 승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그리고 이틀 뒤에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오버 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맨유 레인저스 가도록 할게요. 자, 맨유도 안 좋죠. 맨유. 토트넘만큼이나 안 좋은 게 맨유입니다. 자, 지금 맨유 7위, 레인저스 8위. 승점이 1점 차이고, 맨유가 그래도 유로파에선 무패예요, 무패. 라치오. 아까 두 팀이라 얘기했는데 하나가 더 있었네. 두 개가 더 있었네. 안드레트 라치오 말고 갈라타. 그리고 맨유까지. 이렇게 네 팀이 무패다. 레시포드가 이적 이슈가 있는데 이거 말고는 이적을 했나요? 아직 이적은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크게 없고, 레인저스는 보면은 주전키퍼가 못 나올 것 같고,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공격의 명단 제외. 전체적으로 보면 맨유가 좋네요. 근데 맨유가 과연 얼마나 여기다 올인을 할지. 왜냐면 다음 경기 풀럼 원정을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리그 걱정해야 되거든요. 26점이라 13인데 강등권에 있는 입스위치가 16점. 10점 차입니다. 불과 10점 차. 토트넘은 8점 차예요. 8점 차. 그래서 맨유는 더군다나 이제 득실도 마이너스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나마 토트넘은 득점이라도 많이 해서 플러스지. 맨유가 로테를 돌릴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왜냐 지금 유로파 성적이 좋아서, 만약에 유로파 성적이 안 좋아서 버리든, 물론 맨유 입장에서는 리그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유로파를 어떻게 해서든 우승을 하려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긴 한데, 풀럼 원정이 며칠 뒤 경기라 좀 빡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최근 맨유 사우스햄튼전도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1대0으로 지다. 그래서 브라이튼전 3실점 했고, 최근에 리버풀 아스날 비기면서 무득점 경기 탈출하면서 좀 좋아지나 했더니 역시 이거 믿을만하면 또 뒤통수 치고. 그나마 이제 맨유가 믿을 건 그 전에 홈 성적이 좀 좋았거든요. 홈에서 첼시랑도 비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유로파 성적은 좋습니다. 마지막 경기 또 빅토리아 풀전 원정에서 이겼고. 근데 이제 아주 시원하게 이겼다기보다는 조금 불안하긴 해요. 왜냐면 레인저스도 지금 리그에서 여기도 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스코틀랜드 가서, 잠깐만요. 스코틀랜드가 어디 있냐? 스코틀랜드가 여기 있구나. 자, 스코틀랜드에서의 레인저스 성적 2위겠죠? 셀틱이 많이 앞서네. 승점이 13점 차이 나거든요. 이러면 사실 거의 셀틱이 우승하지 않을까요? 몇 경기 남았지, 레인저스? 한 거의 10경기?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일단은 2위입니다, 2위. 그리고 레인저스가 요새 성적이 괜찮긴 해요. 홈에서는 최근에 셀틱도 3대0으로 잡았어가지고 7경기 무패, 4승 3무. 그리고 유로파에서도 홈에서 토트넘 비기고, 니스 원정에서 4골 넣은 게 조금, 그리고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래서 맨유하고 성적도 큰 차이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레인저스로 빠질만 해요. 제가 볼 때는 2프렌 많이 가지 않을까. 레인저스 2프렌. 지금의 레인저스 흐름이라면. 맨유는 이기더라도 한 골차 이상으로 이기기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예전에 PAOK 2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분명히 막 2대0으로 앞서거나 그러면 로테를 돌릴 확률도 있고, 다음 풀럼전 경기를 생각해야 돼서 2대0으로 앞설지도 의문이긴 해요. 솔직히 지금 맨유의 흐름으로 놓고 봐서는 대승을 거둔다면이야 좋겠지만 요즘 하는 폼으로 봐서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프렌과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관건은 1대1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느냐. 왜냐면 1대1 무승부가 나오는 전제가 깔린다면은 오버 가기가 좀 빡셉니다. 왜냐면 오버 배당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1.5도 안 되기 때문에 오버가 확실히 보인다. 뭐 레인저스가 뭐 원정에서도 실점이 워낙 많고 막 그러면 가겠지만 둘 다 실점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 유로파에서는. 그래서 레인저스가 원정에서 이 올림피아 코스하고도 비겼던 적이 있고 최근 토트넘하고 1대1 무승부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대1 무가 뜰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언오버는 던지고 레인저스 2프렌 봅니다. 2프렌. 이거 레인저스 프렌과 레인저스 역배까지 보기에는 그래도 맨유 홈인데 무패인데 3승 3무로. 그리고 그나마 우승컵 올리려면은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유로파인데 리그 힘들지. 그리고 FA컵 사실 빡셀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성적 좋게 유지하는 유로파를 들어야 그나마 체면 살리지 않을까 해서 완전 역배 보기가 힘듭니다. 레인저스. 근데 레인저스도 패배가 적기 때문에 이겨도 한 골 차라 이게 뭐 고배당 간다면 핸디무 쪽 또는 뭐 무승부나 프렌? 뭐 프렌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뭐 2프렌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프렌 가도록 할게요. 2프렌. 2프렌 가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프랑크하고 페렌츠바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페렌츠바로시. 일단은 페렌츠바로시는 이제 헝가리 팀인데 헝가리 순위도 봐야죠. 그러니까 뭐 순위까지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원래 1시간 정도 잡았는데 1시간 반 걸리겠네 이거. 헝가리가 어디 있어 지금? 헝가리. 헝가리 여기 있구나. 자, 헝가리의 페렌츠바로시. 1위 아닌가 얘네? 1위가 아니네. 처음 보는 팀인데 아카데미야? 어쨌든 2위입니다. 2위. 승점이 1점 차예요. 여기서 아는 팀은 제가 볼 때는 페렌츠바로시 말고는 제가 아는 팀이 없어요. 헝가리는. 다 처음 보는 팀들이라서 어쨌든 2위다. 2위인데 1점 차 2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에서 순위가 높습니다. 3위예요. 3위. 슈투트 라이프치히보다 순위가 높아요. 승점도 4점이나 높고 슈투트보다. 그래서 득실도 괜찮습니다. 레버쿠젠하고 거의 비슷해서 일단은 홈의 프랑크 엄청 강하다. 지난번 도르트문트. 왜냐하면 그 도르트문트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홀슈타인 맞나? 지고 이제 프랑크가 아마 결장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뭐 그래도 비기진 않을까 했는데 여지없이 지는 거 보고 원정의 도르트문트는 답이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챔스에서도 지지 않았나요? 볼로냐한테. 그래서 확실히 원정 약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프랑크는 최근 프라이나 도르트문트 잡으면서 2연승. 뭐 리그만 놓고 봤을 때 3연승이죠. 그리고 유로파에서도 리옹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근데 이제 프랑크가 홈에서는 생각보다 다득점을 못했습니다. 한 골차 승부가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프랑크 같은 경우에 지금 6위입니다. 4승 1무 1패. 페렌츠바로시는 무승부가 없이 승점이 9점인데 뭐 굳히려면은 프랑크 승이 제일 좋죠. 그리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왜 이제 도르트문트 무를 받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면 프랑크의 그나마 골이 가장 많았던 오마르 마르무시. 이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뭐 아주 폭발적으로 모든 경기에 골을 넣었다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언제냐? 프라이전 그리고 장크트전. 뭐 도르트문트전은 뭐 출전을 안 했으니까 이적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뭐 마인츠나 라이프치히전은 또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뭐 골을 많이 넣고 있긴 하지만 이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게 컸거든요. 마르무시가 프랑크엔 그래도 엄청 큰 존재입니다. 어시를 10개나 했어요. 10개. 골만 많이 넣은 게 아니고. 근데도 도르트문트가 한 골도 못 넣고 졌다?
도르트문트가 못하는 거죠, 이거. 아마 감독도 경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감독.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꺼려졌는데, 글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0으로 이겼다는 거는 그래도 어 그래도 빠지더라도 나름 뭐 도르트문트가 못한 건지 아니면 프랑크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름 그래도 흐름은 좋게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페렌츠바로시가 뭐 다득점을 하는 경기들이 있긴 합니다. 말메, 디나모 키예프, 뭐 홈에선 니스도 잡고. 근데 지난번 PAOK한테 5실점이나 했거든요. 원정에서. 그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프랑크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막 빠질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프랑크가 지금 1.49에서 1.41로 빠졌는데 왜냐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마르무시 있을 때도 홈에서는 1대0 승부. 그때 언제냐, 슬라비아 프라하도 1대0, 그리고 RFS도 1대0으로 이겼고 미트윌란 원정에서도 한 골 차였어가지고 페렌츠바로시의 뭐 무가 없긴 하지만 마르무시가 빠진 거는 좀 타격이 있습니다. 뭐 이러려면 페렌츠바로시도 그만한 이제 못 나오는 선수가 많아야 되는데 공격에 한 명 빼고는 거의 없어요, 여기. 그래서 프랑크가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홈인 걸 감안하면은 프랑크 승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마엔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뭐 지난 경기처럼 5실점 할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안드레이트 원정에서도 한 골차로 졌던 기억이 있어서 프랑크를 잘 못 믿겠습니다. 아무리 홈에서 강하더라도 그동안에 보여준 유로파의 성적 1대0 승부의 홈의 그 전반은 또 0대0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호펜하임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리그 순위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슬라비아 프라 1대0으로 이길 때도 슈팅이 10개 차이 났어요. 10개 밀렸습니다. 그때 마르무시가 골을 넣었고, 그리고 RFS 이길 때도 마르무시가 어시를 했습니다. 후반 거의 끝나기 10분 전에 골을 넣은 거라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크 이길 확률 높습니다. 근데 배당도 빠져서 좀 찝찝하고 그리고 뭐 지난번 도르트문트전처럼 그래도 상관없다 해서 스무스하게 이길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슬라비아 프라 RFS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한 골차 승부. 그래서 저는 승은 보지만 마엔까지는 못 보겠고, 이게 또 2.5를 안 주고 3.5를 줬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프랑크 승, 그리고 프랑크의 그 어쨌든 공격에 이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페렌츠바로시가 득점을 많이 못하면 3.5를 줬기 때문에 언더가 날 수도 있다 봐요. 그래서 요거는 프랑크 승을 보되 언더를 보겠습니다. 언더. 저는 오히려 느낌이 언더가 좋아 보여요. 왠지 프랑크 승 보는데 비길 것 같다. 요거는 체크를 합시다. 안 되겠다. 승무 볼게요. 승무. 언더를 보겠습니다. 저는 설마 골을 많이 넣을까? 안 넣길 바라면서 언더 가겠습니다. 언더 보고 넘어갑시다. 이러면 10경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카트에 좀 담고, 잠시만요. 카트에 담을 동안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오늘 일단은 오늘은 무도 좀 봅니다. 무도 좀 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르투가 내가 승을 체크했었나? 어쨌든 알크마르 프렌. 잠시만요. 요거 체크만 하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토트넘 오버. 맨유 그리고 프랑크. 됐고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치오하고 소시. 라치오하고 소시 가도록 할게요. 뭐 라치오는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보면은 5승 1무 무패팀 중에 한 팀이고 1위입니다. 빌바오랑 승점이 같은데 빌바오는 어제 졌기 때문에 그리고 득실에서도 밀립니다.
그리고 소시도 3승 1무 2패로 승점이 10점. 낮은 건 아니죠. 근데 라치오가 지금 펠레그리니 경고 누적이 있고 경고 누적이 수비 쪽에 2명이나 있네. 예, 그리고 미드필더에 한 2명 정도 부상. 펠레그리니 경고 누적이랑 마누엘 라자리 요게 그나마 비중이 좀 있는 것 같고 공격은 그래도 예전에 카스텔라노스하고 누구였지? 보레이디안가 뭐 덴마크 선수인가 누구 2명이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언제냐 코모하고 비길 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코모 프렌을 봤었잖아요. 근데 공격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소시는 최근에 실점도 적고 워낙 흐름이 좋았는데 발렌시아한테 1대0으로 지면서 어쨌든 오랜만에 무득점. 물론 셀타비고전이 있긴 하지만 워낙 많이 이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자 일단 라치오가 무패입니다. 어쨌든 지금 리그에서도 보면은 라치오가 4위 나름 괜찮고 그리고 소시는 7위입니다. 7위 실점이 적은 대신 득점도 많이 적죠. 소시는 그래서 보면은 유로파에서 최근 홈에서는 아약스, 디나모 키예프한테 무실점으로 다 이기긴 했는데 빅토리아 풀젠 원정에서 졌고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베로나 3대0으로 이겼고 왜냐면 지금 최근 홈에서 흐름이 안 좋거든요. 뭐 이기지 못해서 인테르 6실점, 아탈란타 1대1, 코모 1대1 그리고 베로나전도 4경기 만에 이긴 거기 때문에 그나마 아약스 원정 3대1로 잡고 포르투도 홈에서 잡았지만 흠이라면은 이제 그 1무가 루도그레치하고 비긴 거 0대0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라치오가 너무 좋아 보여서 라치오 승 아마 마헨 막 그렇게 봤던 경기인데 한 골도 못 넣고 비겼다. 슈팅은 20대 3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이게 공격진들을 막 이제 어제 약간 파리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교체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흐름상 라치오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라치오가 리그 성적도 괜찮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피오렌티나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도 아시겠지만 순위가 높거든요. 6위. 그리고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 6점 차라서 이긴다는 가정하로 치면은 3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 얼마나 신경을 쓸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3일 뒤에 열리기 때문에 워낙 지금은 5승 1무로 성적이 좋아서 굳이 여기에 막 최소한 지지만 않으면은 8위 안에 드는 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16점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거의 비기기만 하면 거의 확정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라치오 지금 배당은 소시로 빠지고 있는데 소시 결장자가 거의 없네. 근데 소시 득점력 보면은 진짜 갈 수가 없습니다. 저 디나모 키예프랑 아약스 3골 2골은 진짜 귀한 거긴 해요. 물론 최근에 라치오가 뭐 골을 조금 넣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득점력은 라치오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소시는 다음 경기가 홈에서 헤타페. 텀이 더 짧긴 합니다. 이틀 뒤기 때문에 좀 결정을 해봅시다. 라치오가 최근 홈에서 3경기 승리가 없고 2경기 연속 무승부고 4경기 만에 승리를 해줘야 될까라고 접근했을 때 어차피 지금 5승 1무로 성적이 좋다. 그리고 소시도 그닥 원정에서 막 득점이 좋았던 적이 뭐 컵 대회 제외하면은 리그나 유로파만 봤을 때는 썩 믿음이 가진 않거든요. 이러면은 요거는 무승부로 접근해야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봐요. 물론 저는 라치오 쪽이 손이 좀 더 가긴 합니다. 왜냐면 뭐 결장자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좀 더 뭐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 쪽에
다만 이게 그 변수는 그거거든요. 예전에도 그 라치오가 어디였더라? 나폴리 잡을 때, 그 나폴리 컵 대회 그 홈에서 했을 때 둘 다 그 주전을 안 썼거든요. 근데도 나폴리는 거의 주전을 다 뺐고 라치오는 그래도 몇 명을 그나마 교체도 좀 빨리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3대1로 이겼었는데 얘네가 막 주전을 안 쓰고 그러면은 좀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라서 이게 승무에서 좀 고민이 되는데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라치오가 지금 37골에 28실점 그리고 소시가 17골에 14골 실점하고 있으니까 라치오가 잠깐만요. 무 보겠습니다. 무. 소시 승까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라치오 승무 보는데 저 무를 좀 더 볼게요. 이게 제 생각은 자꾸만 라치오 승을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은 라치오 승을 가고 싶긴 합니다. 다만 진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땐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무 봅니다. 무. 소시의 실점을 좀 믿어보죠. 무 보겠습니다. 무 보고 이제 어디냐 PAOK 하고 슬라비아 프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팀. 아까 그리스 좀 전 경기인데 생각이 안 나네. 아까 그리스 1위가 어디였죠? 올림피아코스. PAOK는 9점 차니까 그래도 차이가 좀 있는 편이네요. 자, 4위입니다. 4위. 그리고 슬라비아 프라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체코의 1위 팀입니다. 1위 팀. 아까 빅토리아 풀젠이 2위였으니까 7점이나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위를 보면은 둘 다 좋진 않아요. 특히 PAOK가 좀 더 좋긴 합니다. 7점이라서 슬라비아 프라하는 1승 1무 4패 승점이 4점. 그리고 결장 부분 보면은 뭐 미드필더 경고 누적, 뭐 이적 이슈는 뭐 경기를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공격 쪽에, 그러니까 미드필더랑 공격 쪽 말고는 뭐 명단 제외라든가 뭐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그건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슬라비아 프라하 쪽이 뭔가 수비 쪽에 질병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많네요. 이게 애매모호하고 공격 쪽도 여기도 약간 우리나라 독감 비슷하게 뭔가 병이 그 약간 그 돌고 있는 그런 느낌?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 쪽에도 뭐 부상도 있고 이 질병 표시되는 선수가 못 나왔을 때 팀 내 이제 골이 가장 많은 선수도 이제 애매모호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딱 못 나오는 걸로만 봤을 때는 PAOK가 더 이제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뭐 슬라비아 프라 쪽도 썩 좋진 않다. 요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유로파 그 페렌체바로시 5대0으로 이겼죠. 그리고 RFS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이겼고 슬라비아 프라는 이제 12월에 경기 끝나고 약간 휴식기죠. 휴식기. 그래서 지금 친선전만 하고 2월 돼야 다시 리그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유로파 경기를 보면은 4연속으로 패배 중이거든요. 빌바오, 프랑크, 페네르바체, 안더레어트 다 한 골 차입니다. 다 한 골 차. 그 전에 뭐 홈에서도 아약스랑 비기긴 했었는데 근데 페네르바체, 안더레어트, 뭐 프랑크, 빌바오 한 골 차로 진 거면은 PAOK 홈이라고 하더라도 뭐 쉽게 이기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슬라비아 프라 이제 프렌 가긴 어렵고 그래도 홈인 거 감안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홈 이점은 본다고 봅니다. 그 전에 그 이 경기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아쉽게 지긴 했지만 5연패까지는 안 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그리스 팀은 리그를 뛰었어요. 지난 원정. 그래서 만약에 원정 경기 안 뛰고 얘네도 텀이 좀 있었다면은 홈팀 승을 보겠는데 무승부 가능성 높다. 그래서 무 보겠습니다. 무. 오늘 은근히 무 보는 게 좀 많네요. 오랜만에 좀 무 노려보죠. 그러면. 오늘 주력을 갈만한 게 있나 그러면? 나머지 경기들 중에 좀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주력을 무승부로 간 적도 있긴 합니다. 너무 무밖에 안 보여서 그냥 오늘 그냥 무만 다 째고 가겠다 해서 2무씩 막 나눠서 간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긴 하는데 아직 잘 그러질 못합니다. 왜냐면 그냥 그날 가장 느낌 좋은 팀이 그게 주력인데 배당이 높거나 그러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좀 빼두는 편이죠. 근데 결국엔 경기 결과 보면 그거는 이제 엄한데 묶어서 틀리고 배당 낮은 거 좋아 보이네 해서 갔다가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긴 하죠. 자, 그 다음 위니용하고 브라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 반대야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충 보면서 지금 어떻게 가야겠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조합. 그래서 조합 짜는 경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위니용 브라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리그 순위까지 보다 보니까 약간 닝이라고 적었네. 위니용. 자, 일단은 위니용 같은 경우에 벨기에 팀이다 보니까 벨기에 그 리그 순위를 좀 볼게요. 브라가 포르투갈도 좀 보고. 잠깐만. 아까 스웨덴이었지. 뭐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헷갈리네 이게. 자, 벨기에 위니용 3위입니다. 3위. 그리고 포르투갈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포르팅이 1위고 벤피카 2위, 포르투 3위, 브라가 4위입니다. 4위. 그래서 둘 다 뭐 아주 상위권은 뭐 1, 2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위니용하고 브라가의 순위. 위니용이랑 브라가가 이제 승점 1점 차입니다. 8점, 7점. 그리고 경고 누적이 수비 쪽에 1명, 미드필더 1명, 공격이 1명. 각각 1명씩 있고 뭐 부상 그리고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은 선수가 또 명단이 제외됐네. 공격에. 아무튼 경고 누적 포함 뭐 부상 명단 제외 은근히 좀 빠지는 선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번 퇴장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로마전에 퇴장 같거든요. 기퍼 퇴장입니다. 기퍼 퇴장. 기퍼 결장. 서브 나오겠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러면 브라가가 기퍼 퇴장은 당했지만 전체적인 선수들로 봤을 때는 위니용이 전력 빠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브라가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브라가가 지난번 이제 홈에서는 호펜하임 잡았는데 로마한테 3대0으로 졌고 위니용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나름 잘한다고 느끼거든요. 니스도 잡고 로마랑도 비기고. 다만 이제 변수가 아까 빠지는 그 전력들 뭐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은 선수도 있고 물론 평균 비중 시간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골이 가장 많은 선수도 있고 세 번째로 많은 선수도 있고 해서 브라가가 원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뭐 리그에서는 좋을 수는 있어도 유로파에서는 썩 좋다고 느끼지. 엘프스볼이 원정에서도 비겼기 때문에 저는 요것도 무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지난번 로마전은 퇴장을 언제 당한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할 텐데. 잠시만요. 퇴장을 언제 당했지? 두 골 먹히고 난 이후에 퇴장 당하고 나중에 추가로 먹혔네. 근데 브라가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도 있긴 하지만 위니용도 마찬가지로 원정 가야 되고 근데 결장자들 좀 뭐 명단 제외 경고 누적
뭐 요렇게 조금씩 빼고 하다 보면은 요거 무승부 가능성 높게 봅니다. 오늘 무 진짜 많이 보네. 요것도 무 볼게요. 요것도 무 봅니다. 루도고레치. 저 어디냐? 루도고레치 말고 위니용 무. 요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무 가능성이 높아. 오늘은 무를 좀 잘 섞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과연 오늘 중복으로 무를 섞을지 다 따로 갈지 그걸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공개한다고 한 이제 다폴은 무로 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무승부 별로 안 보이면은 뭐 프렌이 됐든 언오버가 됐든 뭐 배당을 좀 더 낮게라도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무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도고레치하고 미투일란 가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 조합 짜는 입장에선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그냥 무 찍고 그냥 무 자체가 배당이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나눠 가면 됩니다. 그냥 무리하지 않고. 자, 루도고레치하고 미투일란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루도고레치는 불가리아 팀이기 때문에 불가리아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투일란도 아까 덴마크 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덴마크 보고. 자, 루도고레츠는 뭐 당연히 1위겠죠. 53점. 그리고 덴마크의 미투일란이 코펜하겐하고 승점은 같지만 득실에서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위. 3위하고도 승점이 한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여기도 1, 2, 3, 4, 5위가 약간 근접했네요.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루도고레치하고 이제 미투일란의 순위인데 얘네도 순위가 낮아요. 미투일란은 7점으로 24위 딱 걸쳐 있는데 루도고레치가 아직 1승이 없습니다. 3무 3패. 승점이 3점이고 경고 누적 1명 미드필더, 수비 부상, 공격에도 부상이 1명 있고 미투일란은 주전키퍼가 이제 부상 의심, 그리고 미드필더 이적 이슈도 있고 완전 이적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 쪽에도 부상 의심. 근데 이제 완전 결장이냐라고 봤을 땐 루도고레츠는 확실한 결장이기 때문에 미투일란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루도고레츠도 지금 경기가 좀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끝나고 친선전만 몇 번 했고 영보이지 샤흐타르하고 했고 유로파 성적을 보면은 홈에서 알크마르하고 마지막 경기가 2대2로 비겼습니다. 라치오 원정도 비겼고. 그래서 얘네도 보면은 승리가 없지만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결장이 좀 있긴 한데 그 결장이 막 아주 심각할 정도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미투일란도 이제 2월달 돼야 이제 리그 경기를 하는데 최근에 짤츠부르크 이기긴 했거든요. 친선전에서. 근데 뭐 친선은 친선일 뿐이고 포르투 원정, 부쿠레슈티 뭐 원정 최근 2경기 다 무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루도고레츠 승무로 보겠습니다. 루도고레츠 승무. 저는 승을 가고 싶은데 무를 왜 꼈냐면 아직 1승이 없어서 그래요. 이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그래서 미투일란이 그래도 이제 텔아비브하고의 경기에서 이겼다든가 위니용도 잡았고 홈에서 프랑크전도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포르투 부쿠레슈티한테 졌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무조건 루도고레츠 승 보기에는 살짝 좀 애매하다. 알크마르전도 2골 먹히고 난 이후에 이제 동점을 만든 거라서 그나마 빌바오전 선제골 넣은 거 아니면 라치오전 비긴 거. 근데 라치오전 아까 얘기했지만 슈팅이 20대 3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밀렸다. 유효슈팅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루도고레츠가 얼마나 잘해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워낙 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까지 무 본다? 그럼 벌써 몇 무야 지금. 지금 벌써 한 엄청 많은데 지금 뭐 한 8무 되지 않나 지금? 그래서 일단은 루도고레츠는 승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S하고 아약스 경기 가도록 할게요. 8시 반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제가 1시간 20분이나 했나요? 이런
보고 올 걸 그랬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오면 아무리 경기 많아도 30분으로 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앞전에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말 싹 걷어내고 아 요거 요러 해서 뭐 주요 선수 못 나오니까 요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래 뭐 포르튼 그래 뭐 비기고 요거 무승부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할 경기도 안 보고 오면은 이게 왜 무승부를 생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안 보고 오면은 진짜 길게 할 때는 막 2시간도 넘습니다. 뭐 토요일 경기 막 30경기 넘는 경기는 2시간 반, 3시간 걸릴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일일이 보면서 해야 되니까. 보고 오면 아마 30분 안에 끝나요. 진짜 빨리 끝날 땐 뭐 10분, 20분 안에도 끝나고. 근데 이제 막 일일이 보고 막 하다 보면 오래 걸립니다. 자, 빨리 마무리할게요. 반까지는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그 다시 보기 끊고 고배당 오늘 한 5개에서 6개 추려봅시다. 자, RFS하고 아약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또 더 오래 걸리는 게 그 리그 팀마다 이제 순위까지 보다 보니까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라트비아. RFS가 라트비아 팀인데 라트비아가 그리고 아약스는 뭐 에레디비시니까 2위입니다. 2위. 지금 PSV하고 1점 차까지 쫓아왔고 그리고 RFS는 아까 라트비아인데 라트비아는 보기가 좀 빡세요. 이게 이게 뭔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점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승점이 90점이거든요. 근데 2위하고는 또 3점 차라서 3위는 또 20 몇 점 차라 1, 2위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두 팀의 이제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RFS는 2무 4패. 아약스 3승 1무 2패. 뭐 이름값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뭐 안 되죠. 그리고 주전키퍼가 명단 제외됐고 수비 쪽에 부상 의심, 공격에도 11골 넣고 있는 선수가 무릎 부상, 그리고 5골 넣고 있는 선수도 부상, 10골 넣고 있는 선수 부상 의심. 그래서 부상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약스 쪽은 대부분 명단 제외이긴 한데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수비 쪽에. 그거 말고는 크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약스가 얼마나 선수를 쓸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지금 2위라서. 왜냐면 그나마 이제 생각이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리그 경기가 중간에 안 껴 있습니다. 아까 그 에레디비시 어디냐? 알크마르였나? 어디였냐? 얘기할 때 얘기했다시피 유로파 경기 한 번 더 있거든요. 다음 주에. 그거 끝나고 2월에 리그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리그 경기가 껴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헤이렌베인 원정에서 이겼죠. 아약스가. 지난번 아약스 승 봤던 경기. 그래서 아약스는 뭐 유로파 성적만 놓고 보면 최근에 소시 원정, 홈에서 라치오한테도 졌기 때문에 흐름이 좋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전에 아마 아약스가 진 적이 없을 거예요. 최근에 그 2경기 연속 지면서 3승 1무였다가 이제 2패가 늘어난 거고, RFS는 워낙 이제 1승도 못했기 때문에 뭐 PAOK 그리고 뭐 그나마 갈라타나 안도레어트하고 비긴 게 단데, 이게 사실 라트비아에서 열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우가바 스타디움인데 여기 어딘지 여긴 또 어디야? 라트비아에 위치하긴 했네요. 뭐 그러면 뭐 완전 홈은 아니더라도 홈이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그냥 뭐 어디 부산에서 열려도 그냥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약스 갈 수밖에 없다. 왜냐? 아약스 경기 없거든요. 다음 이제 그 경기까지 또 유로파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약스가 승점이 좋냐? 10점이라 좀 애매합니다. 8위까지 들려면은 승점 3점이 그 확보가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약스 승. 지금의 아약스의 흐름이라면 오늘 처음으로 마인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약스 승의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승 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엘프스 보리하고 이제 니스 경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거 끝나면 그러니까 출연해서 방송에서 이제 6경기는 좀 빡셀 것 같고 한 5경기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엘프스 보리하고 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만 들었을 땐 니스가 순위가 더 높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엘프스 보리가 순위가 더 높아요. 2승 1무 3패. 니스는 2무 4패. 니스도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엘프스 보리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인데 아까 스웨덴은 볼 필요 없죠. 아직 리그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앙 지금 5위입니다. 5위. 4패로 패배가 적긴 한데 니스 답지 않게 이제 최근에 실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25골. 생각보다 실점이 많다. 니스가 원래 실점이 적은 팀인데 그리고 지난번 릴 원정에서도 선제골 넣고 졌고 그래서 최근 4경기 무패였다가 오랜만에 지긴 했습니다. 원정에서. 근데 그 전에 원정 성적들 보면은 특히 유로파에선 성적이 안 좋아요. 라치오 4실점, 뭐 페렌체 바로시한테도 지고, 홈에선 뭐 레인저스한테 4실점하고, 위니용한테도 졌기 때문에 사실 유로파의 니스는 믿으면 안 된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엘프스 보리는 크게 결장이 많이 없거든요. 뭐 니스는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여전히 장기 부상에 이제 제레미 보가 포함되어 있고 수비 쪽에 그나마 가장 최근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은근히 부상이 많아요. 은돈벨레부터 시작해서 뭐 한 3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부상 여부로 따지면 엘프스 보리가 낫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엘프스 보리가 어쨌든 경기가 없고 이제 친선전 얘네도 이제 최근에 경기가 없다 보니까 친선전밖에 없긴 한데 유로파 보면은 홈에서 카라바흐 그리고 브라가하고도 비겼고 로마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갈라타가 이제 제가 이제 갈라타 그때 어젠가 그제 설명할 때 왜 실점이 많았냐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한몫했던 팀이 엘프스 보리예요. 갈라타가 3대0으로 이기다 4대3까지 쫓겼거든요. 그리고 알크마르전도 2대3까지 쫓았고 뭐 스코어상으로는 해서 빌바오전 빼면은 사실 졌던 경기들도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니스의 실점률 생각하면은 이거는 사실 니스가 첫 승을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니스가 다음 경기 마르세유 경기인데 홈이긴 하지만 마르세유가 지금 2위라서 기왕 니스 입장에서는 뭐 물론 어제 라이프치히처럼 라이프치히도 승점이 뭐 거의 뭐 6패였나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잡은 거 보면은 동기부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긴 하는데 라이프치히는 홈이었고 니스는 원정인데 다 이겨도 8점이거든요. 그래서 24위 겨우 들어서 뭐 단판 승부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원정이고. 그래서 저는 엘프스 보리 프렘 봅니다. 근데 이제 니스 승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버 쪽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엘프스 보리가 생각보다 홈에서 나름 되게 선방했다. 그래서 오버 가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프렘 봅니다. 프렘. 엘프스 보리 프렘 보지만 완전히 승 가기에는 살짝 걸린다. 그래도 니스인데. 그래서 이것까지 무 보려다가 좀 참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다시 보기 끊고 일단은 그거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